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월급 적다고 돈을 안 모은다 핑계 맞습니다 라는 영상에 잘 달린 댓글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뭐 돈 모으고 있는 얘기하면 이제 돈 열심히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핑계 댑니다. 월급이 적고 나가는 게 많은데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이런 말을 해. 물론 요즘에 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빡신 건 맞아요. 근데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요. 이게 돈을 못 모으는 거 문제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도 잔고가 없는 사람들 많거든. 특히 여자분들 많을 거야 아마. 서울 같은데 자취하는 분들 중에. 근데 그게 문제 없다 생각을 해.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지. 일단 중요한 건 내가 돈 관리 못한다는 거잖아. 어찌됐건 간에. 요즘은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200은 될 겁니다. 200은 돼. 시급이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이제 월급이 오른 만큼 물가도 같이 올랐겠죠. 근데 항상 이제 돈 왜 안 모으냐 물어보면 월급이 적어가지고요. 나가는 거 많아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이런 핑계 많이 되는데 그러면 뭐 계속 이제 안 먹고 사실 겁니까? 월급 적다는 핑계로 계속 그렇게 사실 거야? 월급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모으기 더 낫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통장장에 돈이 없다는 거는 좀 씁쓸한 거야 이게. 지금 항상 제가 돈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돈을 쓴다고 하죠.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해요. 정작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디에 돈이 새어나가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여자분들이 큰 돈 쓴다 이것까지 뭐라 하는 게 여자분들이 짜잘한 소비를 많이 해요. 남자도 그런데 여자분들이 그런 거 많아. 약간 좀 소액 결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짜잘한 소비 10,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거 많이 사요. 싸다고 많이 사. 남자는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따져보고 사는데 여자분들 예뻐 보고 싸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비가 많아 이게. 그런 소비 줄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일단 월급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이 안 모인다는 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죠. 일단 내가 매달 나갈 수밖에 없는 고정비용을 파악해야 돼. 고정비용. 그러니까 살면서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 있죠. 일단 뭐 내가 자취한 월세, 그리고 이제 공과금, 그리고 뭐 폰요금, 교통비도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아낄 수가 없어. 이거는 최소한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 나머지 돈, 그러니까 돈을 못 모은다는 그 나머지 돈에서 뭔가 이제 소비가 많으니까 못 모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돈 못 모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달 음식, 그리고 좀 외식 같은 거, 배달 음식 외식, 거기다가 뭐 무분별한 쇼핑, 그리고 과도한 문화생활. 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돈을 안 모으려면, 돈을 안 모으고 살려면 뭐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미래 대비를 하려면 조금이라도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좀 돌봐야 돼요. 배달 음식은 특히 젊은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건강이 안 좋아져요. 돈이 더 나갑니다 나중에. 배달 음식이 혼자 살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장기적 봤을 때는 안 좋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입맛에 맞게 만들려면 몸이 안 좋게 만들어야 돼. 설탕이나 이제 소금 같은 것들, 범버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집에서 해 드시는 게 낫습니다. 배달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달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말에 먹고 평일에는 간단하게 집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젊은 사람 장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뭐 7첩, 10첩 이렇게 갖춰가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한 반찬 한 두세 개? 그리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거 많잖아. 뭐 간장 계란밥이나 아니면 뭐 볶음밥 같은 거. 아니면 간단한 계란국 이런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계란찜이나. 예. 그러니까 뭐 이내 해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식비를 줄여야 돼. 식비만 줄여도 사실 절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외식을 하면 안 돼. 외식을. 돈을 모으는 거 사실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인정합니다. 문화생활도 웬만하면 좀 큰 돈 나갈 일 줄여야 돼. 큰 돈 나갈 일. 그러니까 뭐 여행 가는 거 사실 저는 여행 가지 말라기보다는 굳이 해외여행을 가냐 싶습니다. 간단한 데 가면 안 되나? 당일치로 간단한데 뭐 드라이브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주변에 갈 데 많거든. 근데 꼭 해외를 가야겠어 이게. 그런 것 좀 줄이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예쁘다 사지 말고 그냥 내가 그러니까 예쁘냐 예쁘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당장 써야 되는 물건이냐,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 물건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아무리 예쁘고 괜찮아도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사야 돼. 사실 여자분들 이거 못하죠. 여자분들이 보면 예뻐서 귀여워서 이런 이유로 많이 사거든. 근데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관심을 끊어야 돼.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렇게 조금 필요 없는 거 안 사고 낭비 줄이고 하면 물론 큰 돈을 모을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만들어져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한다 이렇게 좀 맘 잡고 이렇게 좀 절약하면 이 모을 수 있는 돈의 가능치를 좀 아셔야 돼. 그러면서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벌이가 적기 때문에 큰 돈이 모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모아야 돼. 그리고 월급이 적으면 되도록이면 자취하는 건 피하시기 바랄게요. 물론 내가 직장이 멀어가지고 자취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월급이 적은데 자취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웬만하면 본가에서 출퇴근하세요. 월급이 적으면. 여자분들. 네, 웬만하면. 본가에 출퇴근하면 부모님한테 이제 생활비만 드리고 하면 나머지도 모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월급 적으면 자취하면 안 돼. 200번에 자취하면 안 돼, 원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모아서 미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국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IMF 때도 준비 없던 사람들 다 털렸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합니다. 무료 급식이라도 받겠다고 한다면 안 말리지만 솔직히 그 정도면. 정말 좋은 문장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겠지. 이런 거 바라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과연 도와줄까? 도와줘버리면 열심히 사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저런 사람 도와준다고 뭐 그리 대한민국에서 기여한다 그래? 뭐 대한민국 딱히 기여한 것도 없잖아요. 어? 저렇게 열심히 안 사고 빚만 진 사람들이 뭐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대한민국 부채만 늘어났잖아. 그리고 도와준다고 저 사람들이 또다시 그 BJ 구동통에 안 들어갈까요? 또 들어갑니다, 이게. 저는 애초에 갚아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갚아주잖아요. 나라에서 봐주네? 그럼 또 해야겠다. 그럼 또 돈이 없잖아. 그럼 나라에 또 더 달라겠지. 물론 나무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탕감해주는 것 같지만 전적인 탕감 안 해줍니다. 사람들도 좀 약간 좀 생각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도와주긴 하더라도 두 팔 걸어붙이고 도와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할 겁니다. 도와주는 척.
전적으로 못 퍼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림도 안 좋기 때문에 나갈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도와주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나빠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비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막 두 팔 걸어서 막 탕감해주고 하면 생각해봐. 나머지 사람 다 적이 되는 거야. 다 적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눈치를 봐야 되잖아. 제도 같은 거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줄 거야, 어떻게 내 해결해 줄 거야, 이딴 마인드 갖지 말라고요. 만약에 나라에서 그 어떤 지원도 못 받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나라를 믿습니까? 나 웃긴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믿을 존재 없습니다. 나 말고 믿을 존재 없어요. 왜 사람 믿어? 그러니까 이마에 꼴에 사는 거 아니야, 형편없이. 돈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을 거 믿어야지. 잘 들으세요. 나 자신 말고 믿을 게 없어. 누굴 믿겠다 그래. 누군가한테 신뢰를 가지게 만들어준 것도 없으면서 여기 나온 대로 가난 나라도 굳이 못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도 이제 앞으로 많이 없을걸? 왜냐하면 여러분 저 서울역 같은 데도 이제 무료급식 같은 거 많이 안 해줘요. 지원이 많이 끊겨가지고.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후원 같은 것도 많이 끊깁니다. 이게 후원도, 후원단체 후원도 있잖아요. 금액도 적어지고 지원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 노숙자 지원도 예전 같지 않아 이게. 그래서 힘들어지면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주겠지 그딴 마음 갖지 마. 그런 마음 가진 것 자체가 본인이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 앞가리 못한다는 거 스스로 증명한 꼴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누구한테 신세 지려고 하지 마세요. 얻어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